그 처음 세포가 분열한 후에 A, B로 나눠지면 이게 인체를 구성할 때는 2대1 비율로 생성된다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왜 2대1이야? 근데 이게 2대1 비율로 배정된다는 게 A, B로 나눠진 다음에 세포를 3개 골랐을 때 2대1로 나눠진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A 쪽에서 분열된 가지 쪽에서 3개를 고르면은 A만 3개 있어서 2대1은 아니지 않아? 어, 그러면 혹시 이건 태아에서 2대1이라는 건데 태반에선 그럼 몇 대 몇으로 비율이 형성돼?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처음에 자이고트에서 A랑 B 세포로 분열이 된 후에 신체 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 A, B가 태아에선 2대1로 분배되는 거잖아. 그러면 태아 말고 태반에서는 셀을 5개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그럼 어떠한 느낌으로 분배되는 걸까? 그러면 이 가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태반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 그러면 태반을 왜 얻어서 실험을 하진 않아? 아니, 그리고 태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 오, 그러면 지금 너가 하는 말은 태반은 이제 산모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교수님께서 실험하고 계시는 거는 시신의 세포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반까지는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럼 나중에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태반을 얻은 다음에 그 아기로 실험을 하면 그치 안 되지. 왜냐면 수술할 때 세포를 가져갈 순 없으니까. 어, 현재 국내 국에서 진행된 태반 연구 방법을 좀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
근데 첫 번째 이거 멀티모달이랑 두 번째는 그게 안 되잖아. 이거 세포가 어떻게 분열돼서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로 지금 실험을 하는 건데, 얘는 세포를 얻을 순 없기 때문에 어떻게 A, B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 않아? 아,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 태반세포를 얻긴 해야 되네. 흠. 그럼 실제로 인간 태반에서 AB 세포 비율을 본 연구가 있어? 이걸 태어나자마자 태반을 얻어서 하는 건가? 그러면 아기가 태어난 뒤에 태반, 즉 플랜세타는 어디로 가? 음, 그럼 일단 얘가 나오네. AB 라이니지 트레이싱에서 썼다. 연구는 거의 없다. 자이고테스 블라스토미어 단계의 세포를 추적할 수는 없다. 출산 후 태반 조직을 싱글셀이랑 DNA로 분석한다. 트로포블라스트, 신사이티오 트로포블라스트랑 익스트라빌러스 트로포블라스트, 즉 사이토블라스트겠죠? 사이토트로포블라스트. 이 비율까지 보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분석을 추정된다. 태반세포는 자궁수축과 함께 자연 배출, 자연질식사가 자궁에서 꺼낸다. 태반이 나온 걸 느끼지 못하거나 짧은 수심통 정도로 느껴진다. 보통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태반을 집에 가져가기도 한다. 건강식품 이건 진짜 좀 오버하고 산모동의로 연구실로 보관 운송. 출산 직후 태반을 안전하게 산부인과 병동과 긴밀히 협력. 음, 논문 몇 편을 나한테 소개해줘. A-B 비율 연구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로. 그리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결국 콘클루전 쪽에 있는 결과를 좀 쉽게 나한테 서술해줘. A single cell survey of the human first trimester placenta disease. 조직에서 수만 개 세포를 분석했다. 세포 간 상호작용. SCRNA 시퀀스를 수행했다. 수정란 싱글 수정란에서 트로포블라스트 발달 과정. 사이트 트로포블라스트. AB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태아가 출산할 때 태반을 얻어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 그럼 좀 더 길게 보자면 한 인간에 대해서 태어났을 때 태반을 얻고 나중에 죽었을 때 조직을 따와서 이거 두 개의 비율이 태반에서 만약에 A와 B가 2대 1이면
부근 후의 시신에서는 비율이 A, B가 1대2를 만족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 가설이 성립하겠네. 근데 그 왜 꼭 시신에서만 얻어야 되는 거야? 이게 수술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전부 여러 가지 곳에서 얻는 거는 샘플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 연구 디자인을 한다면 필요한 기술 스택을 정리해서 연구 계획안 같은 그림을 보여줘. 아,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침습적 시술이 되면은 불가능하구나. 음, 바이옵시가 자체가 위험을 영국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시신에서만 해야 된다. sRNA 시퀀스 스페셜 오믹스 분석하고 생전 중 가능한 혈액이란 피부는 가능하겠네. 오, A분포 확인. 세세포 변이 마커, AB, 오가노이드, 텍스트 버전, 싱글셀, AB 초기 세포, 생전세포, 사후 조직 AB 비교. 오, 이거네. 출산 시 태반이랑 사후 조직 AB 비교.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 출산 시 태반 AB와 사후 조직 AB 비교해서 이 두 개가 2대1, 1대1에 만족하고 있으면 되는 거네. 그럼 완벽해지네. 그리고 시신 조직이 필요한 이유도 이게 침습적으로는, 그러니까 침습적 시술을 할 때 치료 목적이 아니면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신 조직으로만 장기 전파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가 지금 얘기한 연구 계획안을 시각적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줘.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게 그 테바는 빌러스 철련하고 디시즈와 바살리스가 같이 합쳐져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디시즈와 바살리스가 태반에서 좀 디시주얼 리액션을 통해서 글리코젠 리피드가 축적돼서 부은 상태거든. 그럼 얘가 초리오닉 베지클과 유테인 왈 사이에 있는 건데, 이 디시즈와 바살리스가 우리 맨 처음에 자이고트에서 오는 거야? 아니면은 엄마의 자궁 안에서 발생되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A, B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엄마 쪽에서도 A, B 비율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
확실히 디시르바살리스는 태아에서 온 게 아니라 엄마의 자궁내막에서 기원한 건데, 이 우리가 보는 AB 비율은 자이고트에서 이제 딱 첫 분열돼서 첫 번째 세포 분열 시기 때 결정이 되는 거니까 모체 쪽 AB와는 독립적이다.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지? 재밌네. 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 이게 양수를 태아가 삼킨다고 그러거든? 근데 양수를 태아가 어떻게 삼켜? 양수를 태아가 삼킨다. 그러면 양수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폐가 발달되는데, 이때는 폐 안에 이 양수는 뭐가 됐든 일단 액체잖아. 그럼 양수가 폐로 들어가도 괜찮아? 원래 폐는 공기만 들어가는 곳이잖아. 양수 정리해놓은 게 어딨더라. 양수. 이때는 태아의 폐가 아직 가스로 호흡하지 않고 액체로 가득 차 있구나. 양수를 들이마셨다 내보낸다. 양수폐 자체 분비에 기도로 오가며 기조적 발달에 필수적인 자극이다. 그러면 이게 24주 때 바이아블 피투스에서, 그러니까 24주 산소 호흡 시 렁이 부풀어서, 하지만 태어났을 때 펄모너리 서얼팩턴트가 24주차째 만들어져서 애기들이 많이 죽는다 그러거든.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수를 자체를 잘 먹기도 해야 되네. 양수를 먹어야 폐가 부푸니까. 펄모너리 서얼팩턴트가 일어나서 이 폐 자체의 장력이라 그래야 되나? 이 장력이 좀 약해져야지 얘가 이렇게 부푸니까 풍선처럼. 오호, 핵심을 잘 짚었다. 24주 액체로 차 있는 상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24주부터는 viability 시점이다. 그 전에는 pre-viability. 펄멀 서펙턴트는 폐개활성자인데 20에서 24주. 교수님께서 24주라 그러셨고,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준다. 기계적 자극을 받아 팽창 수축 훈련을 반복한다. 서펙턴트 분비 자극, 세포 분화. 24주 미숙아는 서펙턴트 양이 충분하지 않다. 스테로이드 외부의 제재 투여, 양수 운동, 펄멀 서펙턴트, 폐가 제대로 기여한다. 표현량을 낮춰야 출생 직후 공기가 들어올 때 비로소 제대로. 그러면 이거 왜 이래? 그럼 내가 저번에 동맥 시술에서 내가 배운 건데, 이게 대동맥 시술을 할 때 이 혈관이 쪼그라져 있으면 거기에 뭔가 바람을 넣는다? 뭔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이 대동맥을 다시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있었거든? 그런 시술도 실제로 존재했고, 그럼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24주 미숙아한테 이 폐에 바람을 넣어서, 천천히 바람을 넣어서 이 폐를 부풀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지? 왜냐면 설펙턴트 생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내가 억지로 이거를 늘린 거니까. 볼은 아니 안지오플라스티 풍선 확장술이고 물리적 혈관. 폐하에게 적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강제로 확장, 강제로 펴는 것과 유상. 오! 실제로 하고 있네? 오! 수하는 방법. 양압을 걸어서 폐가 완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준다. 열린 상태 유지한다. 특징은 외부에서 설탕탄을 오! 외부에서 설탕탄을 넣어줄 수가 있어? 잠깐만, 다 못 읽었어. 장을 낮추고 CPAP 환기로 지탱의 안전 유지가 된다. 소리 트루할 수 있다. 오, 직접 폐에 넣으면은 액체 형태의 설펙탄트. 인공호흡기로 기도 확보. 어떤 설펙탄트를 쓰냐? 동물 유래 설펙탄트를 쓴다. 폐폰 쉽게 부풀고 무너지지 않음. 오, 이거 재밌네. 그러면 이거 외부에 설펙탄트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잠깐만. 설펙탄트가 양수에서 오잖아. 그러면 이런 방법도 가능해? 이게 자궁에서 이미 엄마의 양수를 빼오는 거야. 양수를 빼온 다음에 아기가 그러니까 좀 미수가 그러니까 아까 설펙탄트가 부족하네. 펄발 설펙탄트가 부족하네. 걔를 태어나자마자 양수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펄모널 설펙탄트가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거고. 근데 궁금한 게 이 양수는 웬만해서 다 엄마 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럼 왜 엄마한테서 설펙탄트를 끄집어내는 건 왜 안 돼? 설펙탄트를 끄집어낸다. 펄모널 설펙탄트를. 24주 때. 오호. 암니오스플로이드 대부분이 태아기, 뭐야? 암니오틱 플루이드. 암니오틱 플루이드. 내가 아는 암니오틱 플루이드는 대부분 매터널 기원이어서 데시디아의 엠니오초리오닉 멤브레인 디퓨전 돼서 엄마한테서 자궁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페탈셀이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엠니오틱 멤브레인이 들어가는 거고. 자, 일단 읽어보자. 양수는 거의 대부분 태아 기원인데 산모혈장 울트라 필트레이션에서 시작하지만 태아 소변과 태아폐 분비. 태아 소변은 유리네이션으로 서큘레이션 되는 걸 얘기했었고, 그리고 매트럴 서큘레이션은 태아 소변이 아니라 태아가 먹은 게 다시 탯줄 통해서 앞으로 가는 걸 얘기했었지. 그리고 태아의 탯줄에서 나오는 정맥을 거기에서는 O2가 풍부하고 반대로 태아에서 나오는 동맥은 엄마에게 적은 O2를 주는 거였어. 설펜탄트는 산모꽃이 아니라 태아가 직접 만든 거다. 잠깐. 이제 양수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인수적으로 달라진다. 초반에는 산모 기원이고 중기부터는 페탈 오리진 프리도미넌스 결국 태아 소변, 삼킴, 호흡 운동으로 태아에게서 나온 게 맞네. 설펙탄트 산모까지 아니라 태아폐에서 나온 거구나.
그 서펙탄트를 넣어주는 치료가 존재했지만 24에서 28주 미수가들도 지금은 꽤 좋은 생존율을 보이는 거고, 실제 프로토콜 서펙탄트를 투여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은 사망률, 동물 세포 양수를 모아서, 그러니까 너가 말한 내용을 정리해주자면, 양수 속에서 서펙탄트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양수에는 세포 단백질 이물질이 많아서 그대로 폐에 넣으면 염증 감염 위험이 있다. 그치? 오... 자, 오케이. 그래서 설펙탄트는 폐와 폐포가 발달 삽성하는 특수한 인지질 단백질 코커트다. 아... 산모에서 퍼머널 설펙탄트가 주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태아폐에서 발달한 건데. 그러면 만약에 미숙아로 24주 내외로 태어날 것처럼 뭔가 느낌이 오면은 설펙탄트를 더 많이 삼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오, 재밌네. 이거. 메트라 오리진 프리더미넌스가 맞다. 오케이. 아주 잘하셨어요. 설펙탄트란 이런 거다. 아, 배운 적이 없고, 포스포리피드는 배웠고, 설펙탄트 프로틴. 좀 더 많이 삼키게 하면 폐 안에 직접 분비되어야 효과가 있다. 오? 근데 아까 전에 이 설펙탄트 부족한 애들한테 동물 설펙탄트를 주입해서 이게 된다며. 잠만. 실제 방법 산모치료 출생 전에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은 어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부여하면은 콜퍼스 레텀에서 대신 해주는 그 프로게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을 대신 분비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콜퍼스 루테움이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통해서 이 자궁 말고 앰니오틱 캐비티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앰니오틱 캐비티? 아니죠. 앰니오틱 캐비티가 아니라 헷갈린다. 앰니오틱 캐비티 맞다. 앰니오틱 캐비티 맞다. 실제 투여 방법, 폐 속에 직접 그러면 아까 너가 안 된다고 했던 거는 양수를 먹기만 해선 안 되고 이게 폐 안에서 직접 분비가 되던가 아니면 폐 안에 직접 넣든가 둘 중 하나인 거네. 정확히 이해하셨다. 오케이. 삼키는 거, 폐 안에서 직접 분비되는 것, 직접 넣어주는 거, 소리도 제대로 넣을 수도 있다. 삼키기, 폐내 분비, 외부 투여. 오케이. 자, 이제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볼게. 기다려봐. 우리가 올간 디벨롭먼트에서 헐트가 디벨롭 하잖아. 이때 심실, 즉 벤트리클이 위에 있고 심방, 에이트리움이 밑에 있어서 이게 트위스트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트위스트는 왜 되는 거야? 트위스트 돼서 에이트리움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방실이 만들어지는데 형태학적 이펙트 칼디악 루핑이라고 부른다. 헐트 튜브 형성되고 모르겠고 심실 심방이 나눠져 있고
위에는 동맥줄기, 정맥줄기, 그치? 왜냐면 동맥에서 심실로 딱 들어오고 위에 심방 얘가 정맥으로 나가니까 칼디악 루핑이 형성돼서 자연스럽게 꼬여야 된다. 왜 일어나느냐? 비대칭성 성장 옆으로 이게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생기는 거네. 그리고 좌우 결정 유전자가 루핑의 방향성을 지정하고. 그래서 이게 루핑이 잘못되면은 너가 얘기한 CCTGA라는 것도 있지만 덱스트로칼디아. 덱스트로칼디아가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되지? 덱스트로칼디아. 루핑의 방향성이겠지. 반환성이 아니라. 칼디아 루핑은 물리적 요인과 분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서 되는 거고 여러 경우에 다 덱스트로 오른쪽에 있다. 원래 심장은 왼쪽에 위치하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한 거지. 그러면 이 루핑이 아까 벤트리클 에이트리움이 있는데 에이트리움이 원래는 그 임상적 쪽으로 봤을 때는 레터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에이트리움이 레터럴 방향으로 움직여야 이게 왼쪽에 형성되는데 이게 미디얼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여기서 얘기한 덱스트로칼디아 오른쪽에 심장이 있는 게 만들어진 거네. 어? 어? 근데 왜 이 좌우측 결정관에서 루핑이 반대로 형성되는 거 왜 L루프라 그래? L루프면 뭔가 레프트여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에이트리움 레터럴 용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큰일 났다는 거죠. 디루프 덱스트로 오른쪽. 왜 오른쪽이지? 심장관이 휘어진 방향이 심장이 흉곽 좌우에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아, 어,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잠만. 이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은 정상적 심장 위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휘어지는 방향이 오른쪽이면 잠깐만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오른쪽으로 휘어지면 레터럴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네. 레터럴, 내가 서 있는 게 오른쪽이면 몸 바깥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내가 서 있을 때 내 오른쪽이랑 신장의 의외는 방이 다르다. 신장과는 정중앙에 딱 있겠지. 왜냐면은 페락시알 메소덤이랑 페락시알 메소덤이 딱 만나서 심장 두 개가 씨앗이 합쳐지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좌우 머리 꼬리 축에 걸쳐서 구부러진다. 이게 좌우 레프트 라이트는 이렇게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좌우가 만나는 거고, 크라니얼 카우다는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성인에서 내 오른쪽 생각하면 절대 매치되지 않는다. 디루프. 프린트벨이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듯 굽는다. 심실은 아래쪽, 앞쪽. 이게 위아래가, 심장이 뒤, 옆,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D 루프는 이게 이렇게 휘는 거니까, 포스테리얼 방향으로 우리의 엔트리클이 휜다고 볼 수 있겠네?
다 왔어, 다 왔어. 그러니까 정중앙 선에 일직선을 놓여 있는데 맞네, 맞네. 이 프리미티브 벤트리클은 그러니까 벤트리클 아이템이지. 벤트리클 부분이 오른쪽으로 튀어나오고 동시에 앞쪽 카우달로 이동한다. 프리미티브는 심방 위, 심실 아래별을 만들었다. 오른쪽 흰다가 아니라 앞 아래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앞 아래니까 대각선 밑으로 그러니까 내가 엔테리어 방향으로 밑으로 이동하는 거고 나의 이 에이트리엄 부분은 뒤위, 즉 포스테리얼, 스페리얼 부분으로 이동하는 거네. 재밌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이 D루프 vs V루프 신홍인 심장 위치로 시각화해서 보여줘. 왜 안 될까? 어디 갔어? 어, 아, 자,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위에 있는 벤트리클은 anterior, inferior 쪽으로 가는 거고, anterior, inferior. 그리고 나의 이 atrium은 posterior, superior 쪽으로 가는 거네. 맞지? 위에 있는 벤트리클은 anterior. 네, 딱 오케이 맞습니다. 축 기준으로 다시 써보면 오케이 디루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상부 왼쪽, 앞쪽, anterior, inferior 부분으로 가는 거고 posterior, superior 방향으로 간다. 앞, 뒤쪽, 아래, 위쪽. 오케이. 비포 애프터 그림으로 만들어줘. 디루프 따로, 엘루프 따로. 이게 뭐야? 빛, 위프, 빗바이프터. 비포 애프터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 그림에 올 때까지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 트위스트 루핑이 일어나는 거는 기계적 요인이랑 현대학적 요인 그리고 분자적 세포학적 요인이 있다. 이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구부러지냐? 우리의 에이트렘이 앞쪽으로 구부러질 수도 있고 뒤쪽으로 구부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뒤쪽으로 구부러지면 D루프가 되는 거고 앞쪽으로 구부러지면 L루프가 되는 거겠지. 그 L루프가 일어나면은 아까 얘기한 덱스트로카디아 즉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지. 신기해. D루프인데 정상이고 L루프인데 덱스트로카디아네. 그냥 덱스트로카디아는 심장만 오른쪽인 거고. 그래서 이 에이트리움이 이게 밴딩이 루프가 이루어질 때 뒤로 온다.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아직 오지 않았네. 시작하고 있네. 이미 생성이 됐네.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이 아마 벤트리클일 거고 어? 맞겠지? 밑에 있는 것이 에이트리움인데 이런 식으로 디루프 형성해서 올라오게 된다. 이 그림에서 혹시 빨간색이 벤트리클이고 파란색이 에이트리움이겠지? 맞지, 맞지. 파란색 벤트리클, 파란색 에이트리움. 아따, 이거. 오케이.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이게 내가 배운 organ development가 heart develop, GI tract develop, respiratory develop, visual develop, facial develop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GI tract develop은 위장관이잖아. 그러니까 위장관에서 이 에소파거스, 스토믹, 디오데넘, 즉 십이지장, 어펜딕스, 콜론,
인테스틴, 렉텀, 에누스가 만들어지는데 리버는 언제 만들어져? 오, 12지장이라고 할 수 있구나. 좋은 질문이에요. 간은 사실 소화관의 부속기관, 액세서리 organ이구나. fore것에서 나온, 잠만, 미드것이 요크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언제? 그, 크라우디알, 로스, 크라우디알, 가, 세팔로 카우달 폴딩 때이랑 레터럴 폴드 때 일어나는 거고, 오케이. 간 돌기가 형성이 됩니다. 폴것에서. 폴것 내벽 엔도덤이겠지, 당연히. 왜냐면 소화기관이니까. 메조덤에서 부부의 큰 장기로 자리 잡아요. 메조덤에는 내피 조직, 결합 조직 이런 거니까. 이런 관상 구조는 GI 트랙트에서 발달되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그 요크색이 세팔로 카우달 폴딩이나 레터럴 폴딩을 통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이 미드것이 형성된다고 들었거든? 그럼 폴것은 어디서 형성되는 거야? 폴딩은 두 개가 있는데 미드것이 됐다. 그래서 미드것은 나단과 가장 연결이 많다. 바이트라인 덕. 폴것과 하인드것은 어디서? 폴것은 결국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결국 요클색이 다 그냥 폴건 미드가 하인드것이 되는 거네. 그러면 그 요클색이 위로 올라오면서 머리 쪽, 즉 세팔러 부분은 폴것이 되는 거고 중앙은 미드것이 되는 거고 카우달 부분은 하인드것이 되는 거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폴것이 간 쪽을 만드는 거면은 하인드것은 뭔가 좀 밑에 있는 소화기관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게 되겠네. 아우, 미드것은 난항중앙부. 요크색 폴건 미드가 하인드건 폴딩 기원 그림을 갖다 도식화. 완전히 맞게 이해했다. 오케이. 크레니얼 쪽, 센트럴 쪽, 카우달 쪽. 크레니알이거나 세팔로거나. 크레니얼 카우달, 세팔로 카우달. 크레니알은 10도 위 12장 상부. 오, 확실히 상부네. 리버 담낭 췌장. 미드것은 12장 하부부터 트랜스퍼스 콜론까지. 하인드것은 카우달, 밑에 아날카나. 오호호호. 그러면 내가 GI 트랙트가 발달하면서 이 직장과 에이너스 쪽이 생긴다고도 내가 배웠는데, 살짝 얘기하면 상부 GI가 풀것이고, 미드것이 중부 GI 정도 되겠고, 그 밑에 있는 하인드것이 딱 밑에 GI가 되겠네. 경량시편도 아주 직관적이다.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눠서 인식시키기가 편하다. 애널 칸날의 상부 3분의 2. 폴것, 미드것, 하인드것. 폴것에선 식도 위 12년 상부. 식도? 에소파거스. 에소파거스 어디서 자라? 그 GI 아 렁, 렁 쪽에서 붙어서 에스파거스가 자라나는 거지. 그래서 만약 둘이 붙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하는 거고,
이게 두 개가 원래 분리되는 잘못 분리되시 기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형의 종류는 총 5가지였고 그 중에 3, 4, 5. 즉 내가 먹은 게 식도 기도로 넘어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고.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GI 트랙트가 위장관 길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얘가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몸 밖에 성장을 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엑스트라 엠브리오로. 근데 엑스트라 엠브리오가 결국에는 다시 태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미 위장관, GI 트랙트가 너무 길잖아. 그 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조금 이렇게 꾸깃꾸깃 만들어가지고 뱃속에 딱 넣어야 되는데 이걸 뱃속에 어떻게 넣고 어떻게 정렬해? 그리고 이 정렬되는 과정이 그냥 막 쭉쭉쭉 밀어 넣는 걸 텐데 어떻게 이 콜론에서는 어센딩이 있고 트랜스버스가 있고 디센딩이 있잖아.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하지? 엑스트라 엠브리오에서 만들어지는데 왜 이게 정렬되고 정렬돼서 쭉쭉 밀어 넣는 건데 어떻게? 오, 질문이 멋지다. 미드웨이스 디벨롭먼트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과정 피지올로지컬 herniation과 로테이션이다. 복강이 정렬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풀어드린 거다. 자, 5주에서 10주 동안 폭발로 성장하는데 필리오지컬 엄블리컬 herniation 탈장이 발생한다. herniation? 너 이제 GPT-5 없다고 채팅 안 돼? 아,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죠? 일단 마지막까지 봅시다. 왜 바꿔 다시 들어오나? 임신 5에서 10주에서는 중장이 폭발 성장하는데 그래서 엄블리컬 herniation이 나오고 우리가 배운 엄블리컬 herniation은 그 umbilical herniation, umbilical herniation, umbilical herniation, umbilical herniation 배웠는데? 이 umbilical 코드에서 롤크스터기 인테스틴으로 분화되면서 리버 herniate 인테스틴이 튀어나온다. 이게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umbilical blood vessel이 만들어지는데, 그치? 이게 그럼 엑스트라 엠브리오에서 GI tract development한테 이유가 있는 거였네. 이 umbilical 코드가 중요했던 게 한쪽은 이거 어딨어? 안 적어놨네. 되게 중요했는데, 엄블리컬 코드, 엄블리컬 매직, 소마틱 모자이스, 어딨지? 심플 디퓨전 플레센타, 엄블리컬 코드. 이거 되게 앞쪽에서 배웠는데? 초리언, 엠니언, 알란토이스. 알란토이스? 알란토이스. 이 알란토이스가 urinary bladder와 herniated intestine. 아, 그러니까 herniated intestine이 애초에 GI tract development 때문에 밖으로 나온 거네. 그래서 이게 탈장된 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urinary bladder는 방광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folding 후에 umbilical vein artery가 되는 거고, 이 안으로 herniated intestine이 배 안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GI tract 결국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들어가면서 이 알라토이스가 유라처스로 분화되면서 배꼽과 연결된 fibrous structure, 즉 메디아 엄블리컬 리가멘트가 되는 거고, 다시 들어오는 이유는 생리적 제대 탈장이 발생하는 거고 미드것이 제대 콜드 안으로 자라난다. 그래서 미드것은 U자와 루프를 이루며 제대로 나간다. 자, 나가면 루프는 두 개가 되는데 크레니얼 림브와 카우디얼 림브가 되고 이 회전 과정 270도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이 일어나네. 장이 다시 들어올 때 일어남. 시청자는 이게 이쁘게 만들어지네.
회전이 비정상적이면은 말로테이션 벌플러스 같은 외과적 문제 발생 가능하고, 안 내려오면 서브헤파틱 세컴이 일어난다. 엄밀리가 코드 바깥 잘하고 SMA는 뭔지 모르겠다. SMA 중심으로 반식 회전. 그래서 예쁘게 딱 자리 잡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10분 동안 지금까지 물어본 내용들을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2대1 비율로 생성된다. 인체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엠브리오에서 첫 번째 자이고트에서 1차 분열을 시작할 시 A, B로 이 모자이시즘이 소마틱 모자이시즘이 발생하는데, 이게 원래는 2대1로 비율로 발생하는데 2대1 비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교통부가 2대1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그냥 뭔가 느낌상 2대1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따져봤을 때 경향성으로 2대1이다. 세포 운명 결정 비율을 뜻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라는 거고, 잘 있는지 한 번만. 자, 그 다음에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 2대1 비율은 모든 스포물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2대1 정도의 비율로 배정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태 반에서는 얘가 2대1이니까 얘 반대로 1대2겠죠. 태반 세포가 태아치 세포보다 훨씬 많긴 해. 왜냐면 3개, 5개니까. 오? 아니지. 3개, 5개인데 얘가 2대1을 만족하면 A, B가 2대1을 만족하면 얘는 2대3 만족해야 되네. 3대2 만족이네. 3대2 만족을 해야 된다. 근데 왜 2대1이라 그러지? 태아 쪽 세포의 비율을 시각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2대1로 기여한다는 얘기가 플랜스타에서는 A, B가 어떤 비율로 기여하는가? 태아, 태반 양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 3분의 2, 3분의 1 B의 기여도가 크다. 2대1, 1대2 서로 반대 성향의 분포를 보인다. 근데 우리가 태반을 얻어서 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윤리적 실험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게 침을 넣어서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여기서 이거 뽑아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거를 조직들을 다 가져오는 것도 이게 치료 행위가 아니라면은 이걸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산모 동의도 필요하고 동물 모델. 태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일단 유산 낙태후 태반 조직 출산 후에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오가노이드 모델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warm autopsy, 이게 warm이어서 사후 친속 조직인 거고, 그래서 태반 연구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는 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실제 AB 조직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반 세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기가 힘들긴 하네. 그래서 AB로는 아직 얻을 수 없지만 논문 몇 편을 소개해줘. 싱글셀 리니지 이런 것들이 있고, 오케이. 그럼 이제 태반을 얻어서 1대2, 2대1에 만족하면 완벽하게 가설이 성립한다. 아주 발사 사고의 정수다 라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매우 강력하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확히 8개의 세포 중 3개의 세포가 2대1 비율을 만족한다면 얘는 3대2 비율을 만족하겠네. 그러니까 2대3이죠. A, B가. 시신에서는 윤리학적, 의학적 있고 샘플 확보도 있고 조금씩 얻는 것은 안전과 수용성이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태반인데 태반에서 디시더 바살리스의 기원이 어디인지, AB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인데, 태아 기원은 페탈 파트, 메탈 파트가 있는데 웬만해서 우리의 양수는 직접
이 애기한테서 나오는 게 나중에 갈수록 많아진다. 초반에는 분명 메탈이 많지만 디퓨전 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오케이 디스파살리스 이것도 사실 AB 분열이 애기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엄마한테서 일어나는 거하고 아예 다르기 때문에 엄마 쪽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양삼키기. 양삼키기는 이게 폐에 태아는 물이 차 있다. 그래서 물이 차 있어서 폐를 발달시킨다. 펄모너리 서펙탄트가 조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기계적이 있고 이게 있는데 액체적으로 괜찮다. 오케이. 그 펄모너리 서펙탄트 관계, 이사지 유효 문제, 핵심 정리 이런 걸 물어봤고 억지로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폐 바람 넣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약하게 넣으면 된다. 약하게 넣으면서 외부에서 동물의 설팩탄트를 넣어버려서 폐에 직접 이게 양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폐에 직접 폐물 설팩탄트가 들어가야 된다. 설팩탄트가 폐 손상이 있고 부풀리는 것만 하면 안 돼. 그리고 세트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 재밌다. 이거 문제 내야겠다. 이 세트로 사용한다는 거. 오케이. 집회 경위로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설팩탄트 주의해야 하느냐? 라든 설팩탄트의 효과 인산연량 양수의 성분은 대부분 태아가 만든 거죠. 페탈이다. 페탈에서 설팩탄트가 이렇게 나온다. 폐에서 직접 분비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테로이드를 좀 넣으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설팩탄트 삼킨다, 설팩탄트 자료 투여 방법 이런 게 있고 트위스트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계학적 요인이 있고 분자적 세포학적 요인이 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원래 벤트리클이 있고 에이트리움이 밑에 있는데 우리의 에이트리움은 뒤로 posterior, superior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위에 있던 벤트리클은 anterior, inferior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이동하면 넥트로카디아라는 게 생겨서 심장이 오른쪽에 이동할 수도 있다. 디루프에 대해서 배웠고 엘루프에 대해서도 배웠고 디루프가 맞는 거 그리고 디루프 맞는 거 아까 전에 GI 트랙트에서 이 리버가 언제 만들어지냐 물었을 때 리버는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포것에서 만들어진다. 이 미드겉, 이 겉 전체는 요렇게색이 이렇게 위로 빨려 들어가면서 시팔로 카우달 폴딩이랑 레터럴 폴딩 때 이루어지는 건데 그치 그래서 미드겉은 나랑 중앙부에서 들어온 거고 포것은 나랑 머리 쪽, 하인드겉은 나랑 꼬리 쪽 그래서 정리한 표는 굳이 필요가 없었고 GI 트랙트 이게 GI 트랙트가 결국 이게 다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이 복강에서 따라라락 예쁘게 정렬이 된다. 이 정렬이 되는 이유는 일단 umbilical herniation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탈장이 한번 돼. 이게 한번 나와. herniation으로. 그 다음에 이 herniation이 이 원래는 umbilical로 블레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나중에 떨어져서 얘가 떨어지면은 알란토이스 과정에서 뷰라추스로 분화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fibrous structure 백구가 연결된 탯줄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이제 그게 생기는 거네. 정맥 동맥이. U자의 모양 루프를 이루며 제대 안으로 나간다. 회전 과정을 회전 이렇게 살짝 그래서 회전 과정이긴 하네. 그래서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column 배열이 이루어진다. 회전이 비정상적이면 malrotation, bulbous라는 게 있고 C컴이 제대로 안 내려오면 C컴이 뭐였죠? C컴이 좀만 기다려봐라. 어딨지? Membrane for the somatization is organ development. C컴이 맹장 안 되면 서브헤파틱 C컴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플랜센터에서 왜 3대2가 아니고 2대1인지 그게 이제 알아봐야 될 하나였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서플턴트. 이거 하나, 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GPT. 지원스 엠브리올리지 1. 좋아요.